자, 여러분, 똑똑한 수요일 두 번째 강의 오늘 대체의학으로 보는 섭식과 생활건강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택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닥터입니다. 닥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아시는 그 닥터는 메디슨 닥터, 예, 그냥 의사죠, 의사. 메디슨 닥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추럴 닥터라고 자연의학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정골요법이나 가이로프랙틱 이런 의사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은 그들도 닥터 중에 한 종류의 닥터입니다. 저는 메디컬 닥터도 아니고 가이로프랙틱 닥터도 아니고 그냥 내추럴 닥터입니다. 한국은 이 내추럴 닥터 ND에 대한 학교도 없고 면허도 없습니다. 이 닥터라는 말은 라틴어 데세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선생이냐? 이 닥터는 여러분의 식생활, 생활습관, 운동 등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닥터입니다. 저는 체험의학자입니다.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다 90수를 사셨거든요. 어머님은 92세에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88세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좋은 유전자로 태어나가지고 건강이 뭔지 몰랐어요. 뭐 병원이 뭔지 약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살이 될 때에 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 중증기력을 앓게 됐는데 밤마다 피를 토하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울컥해서 올려보면 핏덩어리였어요.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중증기력인데 항생제를 먹어라. 그 당시에 리팜피신인가 하는 약을 먹어라. 근데 먹었는데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얼마나 심하냐 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고 툭툭툭툭 불키다가 전체 몸이 찐빵처럼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지나면 속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속 두드러기가 뭔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속 두드러기, 이 내장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요 나중에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 기관지가 좁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상하다, 이게 몇십만 명 임상을 다 해서 나온 약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케이스가 보고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사로 치료를 해보자 해서 주사를 놨는데 반신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밤마다 피는 토하는데 약도 안 되고 주사도 안 돼. 그럼 난 죽는 겁니다. 병원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그때 나이 이제 30살에 한참 최고의 청춘의 시기였는데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나. 한참 살은 쫙 전체에 다 빠지고 몰골이 완전히 해골이었어. 그래서 제가 저절로 이 자연의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살부터 이제 좋은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좋은 숲속을 거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의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증 결핵이 치료가 되고 약 없이 아주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피를 토하는 이런 증상은 사라졌는데 그 뒤에 이 결핵의 후유증, 만성피로 아침 먹고 나면 또 자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자야 되고 뭐 한 운전을 한 2시간만 하면 한 10시간은 자야 기가 잘 올라오고 그냥 뭐 정말 제 30대의 그 신혼 초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건강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자연의학의 길을 이렇게 제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96년도에 제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감기 몸살이 계속 드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제 외국을 갔다 오면, 특히 이제 미국을 갔다 오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 3, 4일 이후에 이 시차 적응이 돌아오고 컨디션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포도당, 이런 영양제 주사도 맞아보고, 또 이제 한의원에서 이 한약도,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96년도에 미국에 이렇게 이수해야 되는 이 과목들이 좀 생겨가지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이제 가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 보약을 짊어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6시 기상은 정말 고통스러웠고 또 이제 9시부터 있는 이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미국은 강연실이 다 이 카페트거든요. 카페. 그래서 제일 뒤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 자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점심시간이 돼야 제가 이제 살 힘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을 30일을 보내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 객사하겠다. 그래서 내가 귀국을 하려고 40일째쯤 귀국 준비를 하는데 제 후배가 한 사람이 그때 이 한의과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 선생님이 용한 분이 계시는데 한번 진맥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육고기. 그 다음에 오렌지, 과일, 인스턴트, 밀가루 먹을 게 없어요. 미국 가면 먹는 게 뭐 맨날 사과, 오렌지는 뭐 자루를 사다 놓고 먹죠. 그 다음에 뭐 매일같이 뭐 갈비, 고기, 빵,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먹어봤으니 내가 그래서 그렇게 피곤했구나.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얀 쌀밥에 야채도 뿌리는 안 되고 이파리, 상추나 배추 잎이나 잎하고 생선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그날 제가 밥을 해서 집에서 숙소에서 그 다음에 시장에 그 마트에 가서 생선과 야채를 사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시 기상이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5시인 거예요. 어이구 더 자야지 하고 탁 눈을 감았는데 밖에 새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저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공원을 산책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룸메이트들이 우와 오늘은 뭐 해가 서쪽에서 떴냐?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마 음식을 이렇게 바꿨는데
바꿨을 뿐인데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이틀, 사흘 계속 철저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몸이 계속 상승되는 거예요. 와, 이런 학문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한의대, 원서를 제가 사가지고 한국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한의대학을 이제 들어가려고 원서까지 이게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팔체질이라는 걸 96년에 시작해가지고 14년간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예. 거의 막 95% 이상을 지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제 아는 분들은 제가 뭘 먹는지 뭘 못 먹는지를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첫 일주일간 그 좋았던 그 경험이 그게 14년간을 갔어요. 14년간 계속 좋은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운이 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지 하니까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만성 피로, 그 피곤함,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딱 벽에 부딪혔는데, 온 몸에, 기력, 청력, 시력, 면역력, 몸에 역이라는 역자는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아무런 병이 없어요. 아무런 진단명은 없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0대 50%가 이렇습니다. 그냥 노화 현상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65세도 아니고 75세도 아니고 55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노화에 진행 중이란 말인가. 그러나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체질학을 열심히 했냐. 중간에 이제 그 피로가 해소가 안 돼서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내 체질에는, 금양 체질에는 금이 안 좋다. 그래서 혹시 금을 가지고 있냐? 내가 그때 금리빨이 4개가 있었어요. 그 금리빨 4개도 다 뽑아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몸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안 되구나. 이 이론은 안 되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처음에 음식을 탁 바꾸면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제 인생에 한 서너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보통 음식을 먹어오다가 갑자기 어떤 음식을 딱 스톱하고 이렇게 음식을 바꾸면 몸이 이 사람이 왜 이래?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 몸이 좋아지구나. 그 첫 경험이 이게 10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질식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밥 따로 물 따로를 해보세요. 자기가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어보니까 너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따라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것인가 하고 또 책을 사봤어요. 그래 보니까 또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몸이 탁 가벼워지고 피로가 없어져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한 3년간 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석이 생긴 거예요. 결석. 요로 결석이 밤에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갈 형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 밥 먹을 때 물을 안 먹이면 결석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음양식사법이라고 밥 따로 물 따로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수십만 부 팔렸어요. 지금도 인터넷 가보면 그 밥 따로 물 따로 하는 사람들이 십몇만 명이 그 카페에 있습니다. 음식이라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음은 마시는 것이고 식은 먹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국을 먹죠. 또 어떤 나라는 우유를 먹죠. 어떤 나라는 또 뭐 스프를 먼저 먹죠. 어떤 나라는 뭐 와인이나 이런 걸 먹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은 수분이 70%입니다. 이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밥 먹을 때도 적당한 물을 먹지 않으면 결석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종류의 책을 보지만 그 책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이 책이 과연 이걸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지인이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저녁에 날 보고 오줌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5명이 오줌을 먹고 건강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줌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날 오줌을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맛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안 좋은 맛이 있나. 짜고 시고 쓰고 찌리고 도무지 못 먹겠다. 그랬더니 책을 보래요. 책을. 그래서 이제 책을 사봤죠. 의사가 쓴 요로법, 약사가 쓴 요로법. 보니까 이 오줌이라는 것이 우리의 피를 콩팥에서 걸러서 그 잉여분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의 피보다도 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건강한 사람의 오줌은 무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오줌은 똥오줌에서 더럽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으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나 의약사가 요즘은 과학 시대잖아요. 그 오줌을 성분을 분석을 쫙 다 해서 성분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나니까 오줌은 더러운 게 아니네. 깨끗한 거네. 내 피보다 깨끗한 거네. 그 다음에 이 오줌은 내가 전날 먹었던 것의 총 액기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러한 호르몬까지 우리 몸이 원하는, 심지어 우리 몸이 원하는 어떤 치료제까지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로법을 쭉 계속 해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요로법을 다시 한번 책을 보니까 또 자료들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요로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인구가 중국하고 비슷하잖아요. 13, 14억. 그 중에 이 오줌을 먹는 요로법 하는 사람들이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가. 인도에 간디 수상 다음에 대사이 수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인도가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 요로법은 영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의사가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영국의 의사라면 전 세계의 최고의 의학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되죠. 내가 이 최고의 의학자로서 아내 하나 치료를 못하는데 무슨 의사냐? 그래서 이제 그 의학에 너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연의학을 연구하다가 이 오줌으로 사람을 치료하게 됐어요. 먹이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시프하고 이래서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생명수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이 수상이 그 암스트롱의 책을 보고 바로 이거다. 인도에 이 의료 수준이 낮고 의료 혜택을 못 만든 많은 국민들이 오줌은 하루에 차고 넘치잖아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 요로법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이 90살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요로법 강의를 하고 잠깐 휴식하는 의자에서 돌아가셨다 해요. 그래서 이제 대사이가 그렇게 나팔을 불었으니까 최근에 인도 갔다 온 어떤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차를 타면 요로법 이야기가 여기저기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코프라 물렸는데도 자기 오줌을 마시고 바르고 이래가지고 나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인도는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유럽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약 600만 명이 요로법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대단하죠? 독일은 왜 그렇게 많이 또 오줌을 먹냐?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앵커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요로법을 해가지고 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방송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나팔을 불었는지 인도의 600만 명, 약 600만 명이 요로법을 하고 있대요. 인도는, 독일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독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자동차, 이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학도 이 독일은 대단합니다. 이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90% 이상 자연의학의 학점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 이 유럽에서는 감기약을 타먹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감기 몸살로 병원 가면 우리나라는 바로 주사 주고 약물 처방해 주지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잘 먹고 많이 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요로법,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많이 합니다. 일본도 한 100만 정도가 하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요로법을 쓴 그분의 영향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2차 대전 때 이제 전쟁에서 보급이 끊어지고 약품이 없는데 병사들은 아파서 죽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릴 때 오줌이 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에서 군인들을 오줌으로 많이 치료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서 이분의 그 병원에서는 항생제나 주사를 주지 않고 오줌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일본에 수많은 사람이 요로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1991년인가 그 김정희 씨라는 간호사 출신이 그분의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오줌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많은 대체의학이 생기게 됐는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초점은 이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싶죠.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또 이런 병 저런 병을 아리 해보면서 병원 약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 건강하려고 다들, 연구를 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건강이란 무엇이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 무엇인가? 첫째, 질병이 없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안녕한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안녕한 것이 건강이다.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최고가 건강이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 21세기의 건강의 길, 뭐 책 제목을 보면 어떤 분 그런 책도 아주 좋은 책인데, 이 건강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처음에는 다 자연요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동양의학과 동양철학에서 아주 고전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뿌리가 되는, 건강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학이나 한의학, 그 다음에 이런 여타 대체학에서 다 이 황제내경에서 이런 소스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한의학 박사 아는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황제내경이 책이 이게 언제 기록된지 연도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뭐 춘추 전국시대다. 또 어떤 분들은 한 3000년에서 3500년 전 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전이라면요. 거의 원시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소우주다. 소우주다. 5대양 6대주가 있죠. 사람에게 오장육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의 70%는 물이다. 인체도 70%는 물이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 일월화수목금토, 이것도 다 그 황제내경에 있는 음양오행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은 태양을 말했죠. 월은 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태양계가 이 지구 주변의 태양계가 자전공전하면서 멀어졌다 가까웠다를 계속 반복하는 걸 그 시대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인체도 목화토금수가 있다. 그래서 목은 간담이고 화는 심장과 소장이고 그 다음에 수는 심장방광이고 목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목은 목이 간하고 담인데 목이 간하고 담이고 금은 폐와 대장이에요. 폐, 대장. 그래서 화는 심장과 소장.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래, 오행. 그 다음에 이 황제내경에서는 사람을 오장육부라고 안 하고 육장육부라고 해요. 여러분, 오장육부도 잘 아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인체는 해부해보면 오장, 오부밖에 없어요. 10개의 장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개는 뭐냐? 한 개는 삼초부라는 게, 삼초부. 삼초부가 뭐냐면 상초, 중초, 하초. 그 다음에 육장육부라고 말해요.
한 개의 장부는 또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부인데, 그것을, 이 인체의 중심에 뒀어요. 중심. 너무나 강한 장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심포장이라 했어요. 심포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오장, 육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아보도우루, 아주 면역계의 거인이죠. 이 아보도우루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랬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임상을 했습니다. 쥐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웰빙 음식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정크푸드, 태운 음식, 이런 쓰레기 음식을 먹였어요. 그런데 웰빙 좋은,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을 먹은 쥐에게는 스트레스를 줬어요. 계속 음악도 막 불협화음, 그 다음에 막 쑤시고 놀래게 하고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정크푸드,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그룹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등을 스킨십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배를 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좋은 음식을 먹이고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딱 위에 염증, 위가 막 염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쓰레기 음식을 먹은 이 쥐들은 열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도우루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면역 체계가 불균형을 탁 이루면서 염증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면역혁명이라는 책을 반드시 사보십시오. 그 책이 자주 절판이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이제 그 당시에는 백혈구, 우리 혈액 속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백혈구, 가립구, 매크로포지라는 이것이 균형을 탁 이루고 있는 것이 면역 체계의 정상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염증이 생기더라. 이것이 이제 아보도로 이론이었는데, 지금은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의학자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우리의 면역 체계의 80%가 우리의 장 속에 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 면역이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분들이 장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을 어떻게 해요? 샤워는 매일 하면서 밖은 씻는데 이 장을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막스 그선이나 또 일본의 니시 이런 분들은 그 장을 청소하는 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은 커피 관장, 그 다음에 니시는 마그밀 관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그 장 청소하는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요.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 지금 이제 우리가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병원이 많이 있죠. 보통 동네 의원, 그 다음에 좀 중대형 병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 현대의학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학은 그렇게 발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5년 2차 대전 때에 이제 그 항생제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요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다 자연의학이었습니다. 1920년대 그 막스 거선이나 니시나 이런 분들이 다 1920년, 30년, 막스 거선이 81년생이니까요. 일본의 니시가 84년생, 1884년입니다.
그래서 1959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1920년대에는 이 자연의학이 주체의학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항생제가 개발되고 이제 수술이나 이런 수술 테크닉이 개발되면서 인류가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기구들이 첨단 기구들이 나오면서 진단이 빨라지고 이래서 금방 이렇게 인류가 건강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75년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최고의 번성한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잘 사는 나라로 번성했는데 이 국민 의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민의 4분의 1이 비만에다가 그 다음에 암, 심혈관, 심장과 이런 혈관 고혈압, 그 다음에 뇌경색 이런 병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국가 의료비가 4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의회 상원에서 이걸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건강이 이렇게 갈수록 형편이 없느냐. 그래서 맥거번하고 에드워드 케네디,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 두 사람이 위원장으로 해서 2년 동안 75년부터 77년까지 각 대학연구소, 그 다음에 왕실연구소, 그 다음에 세계 30개국의 그 의학 학자들, 영양학자들, 그래서 이 문제를 2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77년 1월 4일 날 인터넷 치면은 나옵니다. 맥거번 리포트라는 유명한 5,000페이지로 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5,000페이지나 되는 그 결과물에서 이 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이 5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500만 원에 500이 아니고 5 화이트 5가지의 흰 것이 문제다. 첫째, 하얀 밀가루. 두 번째, 하얀 설탕. 세 번째, 하얀 소금. 네 번째, 하얀 조미료. 다섯 번째, 하얀 쌀. 예, 이 5개가 문제입니다. 이 5개가 왜 문제냐? 자, 밀이나 쌀을 봅시다. 밀과 쌀은 겉껍질을 탁 한번 깐 것을 현미라 해요. 현미. 그 다음에 밀은 통밀이라 해요. 통밀. 그 통밀과 현미는 완전체예요. 완전한 영양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눈과 껍질에 호분층에 영양의 90% 이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시대 때 정미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현미를 10번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눈과 껍질을 다 없앤 속살만 우리가 먹는 겁니다. 쌀밥 맛있죠? 부드럽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현미밥을 먹으세요, 통밀을 먹으세요.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흰쌀, 흰밀가루를 먹는 한 건강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탄수화물, 속살은 주로 탄수화물을 이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요. 이 우리 혈액 속에 당이 급격히 올라가 버립니다. 급격히 올라가면 이걸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췌장이 잽싸게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혈당을 조절합니다. 계속. 근데 그 인슐린이 금방 계속 많이 노는 것이 아니고요. 이 췌장도 자기 일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 유기체 중에서 췌장은. 그래서 이걸 계속 만들어 놓으면 또 달라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요, 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는 췌장이 피곤해져서 어느 날 파업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병이라는 당뇨병. 피곤하다. 제발 좀 내가 인슐린을 그만 쓰게 해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왜 피곤하지? 뭐 피곤을 그냥 친구로 삼아 살기 때문에 몸이 한계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흰쌀과 흰밀 이것을 먹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한 50년 5, 60년 전에는요, 그 쌀과 밀의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그걸 등계라고 해서 다 소, 돼지 줬습니다. 최고 좋은 걸. 사람은 참 바보예요. 심지어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쌀벌레가 들어오죠. 쌀벌레가 현미통 속에 떨어지면요, 하나하나 먹는 게 아니고요, 눈만 쏙쏙 다 빼먹습니다. 벌레도 거기에 영양이 뭐 하려고 내가 그 영양도 없는 쌀을 그 속살을 먹겠냐. 눈만 빼먹습니다. 눈에 그 많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눈에 생명의 기운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지난 어떤 토픽을 보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쌀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싹을 틔웠다.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현미는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껍질이에요. 껍질. 그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식이섬유랑 섬유질, 화이바라 하죠. 이 화이바가 옛날에는 영양가도 없는 거 짐승 주워 버려라 이랬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섬유질이 들어오면 우리 장을 자극해서 연동운동, 분절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을 청소를 합니다. 싹 훑어내려가요, 수세미처럼. 그 다음에 우리 장 속에는 그 미생물, 바로 그 유익균들,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의 먹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화이바 합니다. 화이바, 드링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통밀, 통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흰 설탕 있죠. 설탕도 본래 원당은 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제를 해가지고 단맛만 딱 남겨놓은 게 백설탕이에요. 이것은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서 우리 몸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흰색 조미료입니다. 여러분, 조미료가 나쁘다 좋다 하는 이런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조미료가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등 자연 조미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미료는 중국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곰탕 한 그릇에 거의 한 숟갈을 넣는다 이런 사람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식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식당에 먹어보고 저는 후유증이 바로 옵니다. 후유증이 있으면 그 식당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안 쓰는 식당을 한 1%가 안 될 겁니다. 혹시 안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당은 너무 좋은 식당인데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지금은 이 조미료의 입맛이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조미료에 대한 것은 또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화학 조미료 이것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라면, 가공식품, 심지어 여러분이 즐겨 먹는 과자 속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자. 그래서 과자를 좋아하면
아토피 등등 이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도 이제 뭐 좋다 안 좋다 많은 말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그 한때는 소금이 그렇게 안 좋은데 무염식을 하자. 그래서 무염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게 2010년도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막 190이 넘어가고 막 뒷머리가 땡기고 해서 막 병원에 갔더니 잠시 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지금 당장 먹으세요. 터집니다. 이러는 게. 그래서 이제 혈압약을 그때 이제 먹었는데, 내가 이제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자연의학의 길이 없는가 하다가 어떤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으세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죽염이나 이런 걸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혈압이 없어졌어요. 제 말은 무조건 다 소금을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 소금이 왜 해롭냐 하는 건데,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에 가보시면 마트에 파는 소금이 전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이 천일염, 서해안 천일염, 갯벌에서 천일염을 이렇게 거두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 정제염이에요. 정제염이 뭐냐 하면 바닷물을 그 전기 분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순수한 NaCl만 뽑아내는 겁니다. 짠맛만. 그 염화 나트륨, NaCl. 염화 나트륨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 소금은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못 쓰는 소금입니다. 식당에서 그 소금을 쓰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소금은 염화 나트륨, NaCl 뿐이 아니고 그 안에 수십, 수백, 어떤 학자들은 수천 종류의 미네랄이 있다. 원래 미네랄이라는 것은, 미네랄은 금속입니다. 칼슘,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이것이 땅에 있다가 빗물에 의해서 다 씻겨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을 건조한 것이 천일염인데, 이 천일염이 더럽잖아요. 왜? 이 육지에 있는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얼마 전에만 해도 사람들의 그 인분, 분뇨 폐수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공해상에 가서. 지금은 이제 인식 있는 국가들이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이제 정화를 다 하죠. 이런 폐수들이 다 바다로 들어가서 그 바닷물을 건조시키는 거 어때요? 거무튀튀하게 많은 이물질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중국도 이 천일염을 잘 안 먹습니다. 다 암염 이런 걸 먹어요. 암염. 바위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놀랍게도 죽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죽염공장 사장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소금 10가마니를 죽염을 만들면 한 가마니도 안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뭡니까? 다 이물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나무와 황토 속에 있는 미네랄이 이 소금에 달라붙어서 죽염을 먹으면 누린내가 나죠. 그게 유황입니다. 유황. 몸에 아주 좋은 식이 유황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래서 이 천일염은 그 목포대학교에 그 천일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많은 임상을 해봤는데 소아당뇨가 왜 생기는가? 그 부모들이 염분이 부족하면 이 아기가 태아 속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이게 소아당뇨가 된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정량의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링겔을 딱 넣죠. 그 링거 박사가 수백 번의 실패를 해서 나중에 발견한 것이 이 인체가 0.9%의 염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링거액의 주 성분은 0.9%의 생리 식염수입니다.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원 음식을 먹어보면 거의 소금 염분이 없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야, 이 할 말은 많고. 자, 현대의학의 문제점, 캐롤린 딘이라는 그 의사 학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까 말했듯이 메디컬 닥터, 그 다음에 내추럴 닥터 해서 이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캐롤린 딘이 2005년 5월 달에 제34차 국제분자교전학회 세미나에서 현대의학은 사망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약 부작용으로 영구 불치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책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입원 중에 처방약물 부작용으로 연간 220만 건이 발생한대요. 220만 건에 미국에서 220만 건의 약물 부작용 사례가 생기는데 그 중에 사망자가 1년에 10만 6천 명이 나왔다. 10만 6천 명 하면 별로 안 많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5만 명도 안 됩니다. 자동차 사망률보다 배나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수술이 750만 건.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750만 건. 그 다음에 입원 안 해도 되는 걸 890만 건. 그 다음에 이 사망 원인이 약물 부작용이 27%, 의료인 실수가 36에서 40%, 그 다음에 병원에서 걸리는 병원균 감염이 있습니다. 병원균 감염이 5, 6%, 치료 과정 잘못이 17%.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의학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그 다음에 수술 이런 걸로 인류가 건강의 길을 가져오나 장수의 길을 가져오나 했는데 뭡니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케미칼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기체인데 유기체 외의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간과 콩팥에서 이걸 해독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세포 속에 남아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제가 이제 혈압을 걸려봐서 아는데 혈압이요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혈압 원인이 뭡니까? 90%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태성 고혈압이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아 나왔다는 거죠. 본태성,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갖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 약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뇨제입니다. 혈관에 물을 좀 뽑아내면 이 혈관 파이프가 압이 작아지니까 혈압계로 재면은 혈압이 떨어지는데 그 혈액이 적정량의 수분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뽑아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 혈관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주니까 압이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혈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텐션이 있는데 이걸 느슨하게 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2차적인 병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칼슘 차단제라고 심장을 좀 못 뛰게 해요. 심장이 너무 이렇게 이제 100으로 뛴다면 이걸 한 6, 70만 뛰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대증요법이라고 그 증상만 없애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의학이 뭐 응급처치라든지 뭐 교통사고다 뭐 사고시 그 다음에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상 그 다음에 뭐 치과 정형외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 만성질환 이런 것들에는 이게 원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혈압약은 평생 혈압약입니다. 당뇨약이 뭡니까?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밖에서 넣어주는 거죠. 약물로든 안 그러면 주사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췌장이 점점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데 안 쓰면 퇴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인 치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현대의학이 손을 놓은 병들이 많아요. 뭐 루게릭, 루푸스, 류마티스, 자가 면역계 질환 등등. 그래서 이제 자연의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이제 다시 60, 70년대부터 이 자연의학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스 거선이라는 분이 결핵, 암 이런 병들을 영양으로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니시가쪼는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영양 부족, 영양 결핍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피부 활동을 하게 하고 평상에 자고 경침을 배고 자고 하루에 2끼를 먹어라. 이런 등등. 이제 뭐 그다음에 모관 운동이나 건복 운동 이런 이제 니시의학에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연의학은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요즘 이제 그 TV, MBN에 보면 나는 자연이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연에 갔더니 살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뭡니까? 햇빛, 공기, 물, 숲, 그 다음에 맨발로 흙밟기 등등 이런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연의학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영양, 자연에서 뽑아낸 이런 영양을 투입했더니 질병이 낫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것이 그 베네딕트 러스트라는 분인데 이분도 독일계인데 1925년에 1905년이네요. 1905년에 미국 뉴욕주에 그 자연요법 의과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1905년에 1896년도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독일에서 그 다음에 1925년은 캐나다까지 번져서 약 20여 개의 대학교에서 이제 그 MD, 내추럴 닥터, 자연의학 의사를 많이 배출했는데 이게 이제 45년도에 현대의학으로 바톤이 넘어갔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러한 현대의학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3일 날 그 빌 클린턴 때 백악관 내에 대체의학위원회를 만듭니다. 왜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의 80%가 대체의학자들하고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의 핵심은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는 거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 안에 그 자연 치유력과 그 다음에 자신의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이걸 올려주니까 병이 물러가더라. 이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죠.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자연의학을 시작하려면 먼저 독소, 디톡스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어떤 걸 먹는 것보다도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디톡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를 취하고 영양,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의 면역력,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서 병이 치료되는 이것이 자연의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 했네요. 피부 발진으로 너무 힘듭니다. 얼굴, 손발 빼고 피부가 닿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피부과 약은 잠만 오고 항생제라 먹고 싶지가 않은데 도움되는 자연요법이 있을까요? 네. 피부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특히 그 스테로이드제 항생제는 악명이 높죠. 부작용이 크기로. 그래서 이 피부병도, 피부는 뭐냐? 피부가,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이 피부가. 그래서 피부에 페인팅을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피부는 우리 속 내장의 연속입니다.
내장이 뒤집어져 있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이 발진이 온 것은 면역계 문제가 온 것이죠. 이걸 돌이키려면 이 장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장 청소. 이게 시간이 없는데 장 청소법은 인터넷 치시면 소금물 장 청소법이 있습니다. 소금물 장 청소를 해서 먼저 이렇게 소금물로 장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 장이 청소되면서 면역이 올라가서 점점 좋아집니다. 속도가 좀 늦습니다. 이 피부병은. 그래서 이제 그 현대의학은 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은 바를 때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자연의학의 기본은 디톡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물, 그 다음에 공해,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라면, 콜라. 지금 건강이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20대입니다.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라면, 콜라, 피자, 그 다음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이 매우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야채, 채소, 식이섬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이 막혀서 다시 말하자면 80%가 이 장 속에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네, 여러분 오늘 똑똑한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